췌장 종양의 수술적 치료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췌장의 체부 또는 미부에 발생한 종양에 대한 수술적 과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만한 수술과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의 목적과 효과. 췌장은 위장의 뒤쪽에 위치하는 장기로서 이자라고도 부르며 12지장에 인접한 두부와 꼬리에 해당하는 미부, 그리고 그 사이에 해당하는 체부로 구분됩니다.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생산하고 소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를 분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위장에서 소화된 음식물은 12지장을 통해 소장으로 내려가 소화 흡수되며 소장을 통과한 음식물은 대장을 통해 항문으로 배설됩니다. 그리고 췌장에서 생산된 소화액은 췌관을 통해 간에서 생산된 담즙은 담도를 통해 12지장으로 흘러들어가 음식물의 소화를 돕습니다. 췌장에 발생한 종양은 크게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수술에 앞서 조직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다른 부위의 종양과 달리 췌장에 발생한 종양은 해부학적 위치로 인해 조직 검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췌장 종양은 영상 검사를 바탕으로 1차적인 진단과 치료 방침을 결정하며 수술로 절제된 조직을 병리과에서 검사한 후에야 최종적인 진단과 병의 진행 정도를 판단하고 추가적인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췌장에 발생한 종양은 수술적 치료가 유일한 근치적 치료 방법입니다. 병변이 많이 진행하여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술적 치료가 우선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리고 췌장 종양은 수술 전 조직 검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상 검사 결과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 방법의 종류. 췌장 두부에 발생한 종양은 12지장 및 담도와 가깝기 때문에 췌장과 12지장, 담도의 일부를 함께 절제하는 최12지장 절제술을 시행하는 반면 췌장 체부나 미부에 발생한 종양은 췌장의 일부만 절제하는 원위부 췌장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췌장 체부 및 미부 종양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접근 방법에 따라 개복수술과 복강경 수술로 나누어집니다. 복강경 수술은 통증이 적고 미용상 이점이 있으며 수술 후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병변에 적용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성 종양의 가능성이 높고 해부학적으로 접근이 쉬운 부위에 종양이 위치한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성 종양의 가능성이 높고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구조물 주위에 종양이 위치하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 심각한 동반 질환이 있거나 출혈 경향이 있는 경우, 개복수술의 과거력 등으로 인해 복강 내 유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복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 과정과 방법. 수술은 전신마취 하에서 시행됩니다. 개복수술의 경우에는 종양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복부 절개를 가하게 되며 복강경 수술의 경우에는 복부에 여러 개의 작은 절개를 가하고 이곳을 통해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삽입한 다음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집도의는 병변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병변에서 어느 정도의 안전거리를 두고 췌장을 절제하는데 췌장 체부나 미부 종양에 대한 전통적인 수술 방법은 췌장의 일부와 비장을 함께 절제하는 것이지만 일부 양성질환의 경우에는 비장을 남기고 췌장만을 절제하는 술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양의 위치나 특성에 따라서는 췌장의 체부만 절제하고 남아있는 췌장의 미부를 위장에 이어주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낭종의 경우에는 소장의 일부를 절제한 후 낭종의 문합함으로써 내용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수술하기도 합니다. 한편 악성 종양이 의심될 경우에는 암세포가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병변 주위의 림프절을 절제하고 병변이 위나 대장, 신장 등 주위 장기를 침습한 경우에는 근치적 절제를 위해 주위 장기를 동반 절제하기도 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수술을 모두 마친 후에는 지혈을 시행하고 필요시 수술 부위에 혈액이나 체액 등이 고이지 않도록 배액관을 삽입한 다음 절개 부위를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4시간 정도이지만 수술 방법이나 병변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수혈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한편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는 중에 유착이 심하거나 병변이 많이 진행된 경우, 출혈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복강경으로는 수술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복수술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변이 주요 혈관 등 절제가 불가능한 장기를 침범하거나 복막 등에 전이되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병변의 일부만을 절제하거나 소장을 이용하여 음식물이나 소화액이 종양이 발생한 부위를 우회할 수 있도록 수술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키는 고식적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을 더 이상 시행하지 못하고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 수술 후에는 폐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심호흡 등 호흡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수술 후 장 운동이 돌아오면서 가스가 배출되는데 식사 시작 시기는 수술 부위나 수술 방법,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수술 후 걷기 운동을 열심히 시행하시면 장 운동도 빨리 회복되고 장 유착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콧줄이나 소변줄, 배액관 등을 삽입한 경우에는 도관들이 꼬이거나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수술 부위의 실밥은 수술 7일 이후부터 제거합니다. 개복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상처가 충분히 아물 때까지 3개월 이상 복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췌장 누출. 췌장에서 생산된 소화액은 췌관을 따라 소화관 속으로 분비되는데 수술 후 소화액이 소화관 바깥으로 누출되면 국소 조직을 소화시키면서 복강 내 농양을 만들거나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췌장 누출이 의심되면 금식과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액관의 위치를 바꾸거나 배액관을 새로 삽입하는 방사선 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히 드물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복강 내 농양이나 대량 출혈 등으로 인해 폐혈증이나 쇼크 등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출혈. 췌장 주위에는 다양한 주요 혈관들이 지나가고 있으며 수술 과정 또는 수술 후 췌장 누출 등에 의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혈이 발생하면 수혈이 필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방사선 시술 등을 통해 출혈 중인 혈관을 막거나 지혈을 위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감염 및 복강 내 농양. 수술 후 수술 부위에 체액이 차거나 췌액 누출 등이 일어나면서 농양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와 함께 필요시 방사선 시술을 통해 배액관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상처 부작용. 수술 상처에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독과 재봉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수술 상처로
누출액이 배액되는 경우에는 장기간 상처 회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위 장기 손상 및 동반 절제. 비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비장동맥은 췌장에 인접하여 지나가기 때문에 췌장을 절제할 때에는 비장을 함께 절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 과정이나 병변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는 췌장 주위의 간이나 담도, 부신이나 신장, 대장이나 소장 등이 손상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장기를 함께 절제하기도 합니다. 폐합병증. 전신마취와 복부수술 후에는 폐 기능이 떨어지고 통증으로 인해 심호흡과 기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가래가 기관지를 막아 폐가 허탈되는 무기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세균이 증식하면서 폐렴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폐렴이 심해지면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폐혈증과 호흡부전으로 진행하여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호흡과 기침, 조기 보행 운동으로 가래를 배출하고 폐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유착과 장폐색. 개복수술 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환자에서 소화관이 서로 들러붙는 장유착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환자에서 장유착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 직후 또는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난 다음 유착된 부위로 인해 장이 꼬이면서 막히는 장폐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폐색의 상당수는 금식과 콧줄 삽입 등을 통해 호전되기도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로 유착된 부위를 풀어주거나 장을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유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이후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여 장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잘 잡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췌장 기능 장애.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과 다양한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췌장 절제 후에는 혈액순환 장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췌장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여 당뇨병이 유발되거나 기존의 당뇨병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의 소화액 분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름진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지방변이나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췌장 수술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소화제 등을 복용하여 소화효소를 보충해주고 규칙적인 혈당 검사와 진료를 통해 당뇨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인슐린 투여 등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합병증. 그 외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는 뇌졸중, 그리고 마취제나 항생제, 출혈이나 탈수 등에 의한 간 손상과 신장 손상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이지만 고령 환자나 심혈관 질환자, 간 및 신장 질환자 등 수술 이전부터 위험성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췌장 종양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